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의해 4조 조장 허수경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목차는 나눔과 배려 사례, 진단 및 성찰, 나눔과 배려 증진을 위한 계획, 개인별 향후 계획과 실천 사례, 마지막으로 실천 후 효과와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어, 목차는 나눔과 배려 사례, 진단 및 성찰, 나눔과 배려 증진을 위한 계획, 개인별 향후 계획과 실천 사례, 마지막으로 실천 후 효과와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초등학교 시절 나눔과 배려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바쁘셔서 바쁜 부모님에게 해가 되지 않게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하거나 각종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기도 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좋아하는 물건을 나누어 주거나 모든 것을 거의 양보하듯 했던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는 굉장히 밝은 인사성으로 저희 이웃들에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중학교 때도 부모님이 굉장히 바쁘셔서 밥 먹는 것 포함 대부분 스스로 해결했고 집안일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이에 껴서 그들의 싸움이나 갈등을 이제 완화시켜주거나 그 안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소외되는 친구를 도와줬고 기분 나쁜 티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불우이웃 돕기나 크리스마스 씨를 구매하여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는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어버이날 주문 제작 케이크를 선물해 드리고 학교 동아리 시간에 배웠던 요리도 해드리는 등 많은 나눔을 베풀었습니다. 친구에게는 무조건 겉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았고 동아리에서 소외됐던 친구도 도와주는 등 나름 배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웃들에겐 여전히 인사성이 밝았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이제 분리수거 하시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알바에서 번 돈 중에 반을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버이날에 케이크 혹은 작은 꽃다발까지 선물을 해드리는 등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친구에게는 재수하는 친구를 위해서 직접 학원 앞까지 데리러 가는 등 친구가 기분 좋아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요. 역에 있는 노숙자분에게 가지고 있던 현금 전부를 드리는 등 금전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눔과 배려 진단과 성찰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족에게 피해 주지 않으며 스스로 해결한 게 많았고 이웃들에겐 인쇄성 밝은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에겐 이것저것 많이 퍼다 주고 사이에서 갈등 중재자 역할도 했습니다. 사실 물질적으로만 제공한 게 많아서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고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때의 나눔과 배려 진단 및 성찰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저는 나름의 금전적인 여유로 금전적인 부분으로만 제공을 많이 하고 배려를 했는데 육체적인 배려와 정서적인 그런 배려와 나눔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눔과 배려 증진을 위한 저의 계획입니다. 가족에게는 금전적인 나눔과 배려보다는 육체적, 정서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친구에게도 물질적인 나눔과 배려보단 육체적, 정서적 배려, 이웃사회에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오로지 저의 마음만이 담긴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세운 계획에 따른 실천 사례들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는 직접 요리도 해드리고 집안일, 잡일을 대신하여 하며 부모님에게 팩도 해드리고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는 등 정서적으로 많은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는 재수로 공부로 고생하는 친구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고 많은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은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에게는 이제 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카드보단 현금을 들고 다니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직접적이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계획들을 실천 후 느낀 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졌고 어릴 때에 비해 부모님께 소원해졌던 점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 관계에 있어서 물질적 또는 금전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고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또 제 배려와 나눔으로 많은 도움이 됐을 이웃들을 보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021-0614 이아름입니다. 초중고 시절 저의 나눔과 배려에 대한 진단입니다. 초등학생 때 가족에게 있어서 특히나 동생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도와주는 등 정서적 나눔과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웃사회에 있어서는 어르신 길 찾는 거 도와드리기 등 어른 공경 위주의 나눔과 배려를 하였습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한 인간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나눔과 배려를 하였고, 중학생 때는 가족에게 있어서 특히나 또 동생에게 용돈을 나눠주는 식으로의 경제적인 나눔과 배려를 하였습니다. 이웃사회에 있어서는 지갑을 줍는 일이 잦았는데 매번 파출소에 가져다 주는 등 육체적인 나눔과 배려를 하였습니다. 친구에게 있어서는 친구의 말에 경청하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알바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30만 원씩 매달 드리면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웃사회에 있어서는 고등학생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한 봉사활동과 같은 나눔과 배려를 하였고, 친구에게 있어서는 중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의 말에 경청하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나눔과 배려를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가족에게 있어서는 동생을 챙기는 것에 국한된 나눔과 배려가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나눔과 배려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나눔과 배려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사회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는 생활기록부에 쓸 내용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행동이 스스로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배려를 할 때 그 의미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간접적인 도움이 되었겠지만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에 따른 실천 사례로는 가족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집안일을 도와드리기, 안마해드리기를 하였고, 이웃사회에 있어서는 하루에 한 번씩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실천할 때마다 그 소감을 글로 적어서 남겼습니다. 친구에게 있어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밥 사주기, 소소한 선물을 주면서 고마움이나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는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눔과 배려를 하였습니다. 나눔과 배려 실천 효과로는 가족에게 있어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부모님께서 힘드셨던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웃사회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을 글로 적게 되니까 그것을 다시 보면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화 같은 것으로 친구에게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다가 직접 만나서 위로 또는 축하를 밥을 사주거나 커피를 사주는 등 행동을 하였더니 친구와 우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2주차 과제로 내주신 나눔과 배려 활동 소감을 꾸준히 쓰는 것이 나눔과 배려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이 처음이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영상 제작과 유튜브 채널 제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 2의 교벌과제를 맡게 된 김소은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신한대학교 공인예술학부 17학번 김소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적어왔는데요. 목차는 순서대로 내가 실천한 나눔과 배려, 상대방에 대한 나눔과 배려에 대한 노력, 저의 실천으로 인해 얻었던 결과, 저의 실천으로 인해 얻었던 결과를 얻었던 효과입니다. 제가 실천했던 나눔과 배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2021년 7월이죠. 이번 연도 7월에 제가 일하던 곳에서 같이 입사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고 편하게 말하자고 했었는데, 저 딴에는 이제 표면이었고,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제가 먼저 말을 놓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동생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먼저 다가가는 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입사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제 딱 친해지게 되었는데, 동생이 먼저 정말 계속 많이 다가와주고 말을 걸어줘서 친해질 수 있었고, 제가 평소에 사람들을 사귈 때 내가 사람들하고 사귀고 친해지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서 내가 좀 부침성이 부족하구나, 좀 그렇게 느꼈고요. 제가 한번 사람하고 친해지면 정말 오랫동안 연이 이어나가는데, 정말 제가 조금은 부침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눔과 배려에 있어서 제가 했던 노력은요, 입사 동기였던 동생과 한 달 동안 알고 지내면서 서로 힘든 부분이 비슷해서 얘기도 들어주면서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많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동생이랑 근무 시간이 아닌 날에는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일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도 털어놓고, 힘들었던 저희를 많이 힘들게 했던 상사 뒷담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정말 많이 한 달 만에 정말 또 한 달 만에 정말 많이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네, 한 달 만에 친해지는 순간에 제가 느끼기에도 동생을 대하는 게 많이 편해진 것 같아서, 편해지면서 제 자신이 편해지면서 죄송합니다. 제 자신이 편해지면서 동생을 대하는 태도도 더 편해지고 더 빨리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저의 실천으로 인해 얻었던 결과는요, 한 달 만에 제가 느끼기에도 동생을 대하는 게 많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제 자신이 사람을 대하는 게 편해지니 동생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편해졌다고 느껴졌고, 서로 가까워졌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이 상대방의 동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대할 때 편안하게 느끼는 감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제 자신부터 편해지게 되면 그 뒤에 친해지는 거는 또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나의 실천으로 얻었던 효과. 네.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진 거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를 대하는 저의 편안한 감정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휘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제 자신부터 편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를 대하는 존중과 배려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때 막 빨리 친해지고 항상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져왔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 7월달에 친해진 동생을 보면서, 일단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상대를 대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하고 안정된 감정을 느끼는지, 아니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지, 그런 감정을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편안하고 안정된 감정을 갖게 되면 뭐 막 이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상대방도 저한테 많이 다가와주고 그만큼 저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그만큼 이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많이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그 사람이 나쁘고 좋고 인성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말이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쁘고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뭔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한 그러면은 조금 노력하는 게 더뎌지더라고요. 상대를 대하는 배려심이나 존중이.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사람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막 예의 없이 굴면 안 되겠지만 일단 예의 없이 굴면 안 되겠지만 빨리 친해지기는 힘들다. 빨리 친해지기 힘들고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나가기는 힘들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끝이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의 사조 조원 김재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1번 나눔과 배려의 사례, 2번 나 자신 김재우의 인간관계의 진단 결과, 3번 인간관계의 나눔과 배려 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 4번 인간관계의 나눔과 배려 실천 후 느낀 점입니다. 첫 번째, 나눔과 배려의 사례. 우선 가족으로는 가족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집안일을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프신 곳이 많아 밭일을 도와드리며 짜잘한 알바를 통해 알바비로 가족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취업을 나가 벌어온 돈을 모두 부모님께 드리며 그 돈으로 제 학비를 벌었습니다. 20살이 된 이후로는 매일 본가에 내려가 밭일과 일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의 나눔과 배려의 사례로는 몸이 아픈 친구를 위해 밥을 사다 주며 간식과 약을 사다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몸이 아파서 머리가 아픈 친구들을 위해 약을 맨날 챙겨서 맨날 사다 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태권도를 하면서 제가 태권도를 가르쳐 주며 다 같이 친구들과 즐겁게 태권도를 하고 못하는 기술들을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20살이 된 후로도 대학교에와 친구들에게 내가 가장 잘하는 기술과 친구들이 못하는 기술들을 알려주며 친구가 못하는 기술을 알려주고 도와주어 성공하며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웃사회로는 제가 밭일을 끝나고 과일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 과일을 따고 포장하여 이웃집, 이웃사촌, 친척들에게 과일을 나눠드리며 이웃에게서 일을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이웃에게 바로 달려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 김재우의 인간관계의 진단 결과입니다. 우선 가족으로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크며 알바를 하여 가족들에게 보답을 하고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입니다. 두 번째, 친구로는 친구들을 챙겨주며 아픈 친구를 위해 약과 먹을 것을 사다 주며 다같이 활동적이며 운동을 가르쳐 주어 사소한 것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웃사회로는 과일을 나눠드리며 이웃에게서 도움을 필요하면 가서 이를 도와드리고 이웃에게 마음을 나눠드리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진단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나눔과 배려 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는 자본에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없애고
직접 알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손을 벌리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항상 계획적입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서는 물질적으로만 주지 말고 마음을 더욱더 많이 주며 많은 이야기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웃 사회로는 도와드리고 나눠드리는 습관과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아닌 당연히 이웃 사회의 이웃집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눔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향후 계획이 마음가짐을 갖는 게 향후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의 나눔과 배려 실천 후 느낀 점은 실천 후 나눔과 배려를 실천 후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뿌듯함과 따뜻한 마음이 생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앞으로도 나눔과 인간관계에서 나눔과 배려는 더욱더 많이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나눔과 배려 느낀 점은 앞으로 나눔과 배려를 억지로 해야 한다는 마음보다는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야 하는 나눔과 배려하는 마음이 많지만 더욱더 많이 나눔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될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